네, 안녕하세요. 모터래프 신승영입니다. 카더라를 함께 해주시는 분들 항상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댓글과 좋아요, 구독도 모두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주성우님하고 10여 분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은 9월 국산차 판매량을 다룰까 해요. 9월 국산차 판매, 추석 연휴로 인해서 실적 발표가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지난 9월달 국산차 판매량은 그 여름 휴가 그리고 일부 공장 가동을 중단했던 8월보다는 일제히 증가했어요. 8월보다 23.9% 증가한 13만 8,530대를 기록했고, 추석 연휴가 있었던 지난해 9월과 비교해도 판매량이 23.2%가 늘어났습니다. 제가 이 실적을 할 때 다룰 때마다 좀 드는 생각이 있는데, 뭐 최근도 아니지만 계속 현대차, 기아차, 제네시스를 보면 이슈가 많았잖아요. 뭐 저희도 관련 기사를 계속 다루고 있고, 뭐 기사를 이제 포털이나 페이스북이나 SNS 등에 공유하면 이제 댓글이 어마어마합니다. 저희 기사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들의 기사들도 그렇고요. 진짜 뭐 이제 댓글만 보면 현대기아차는 뭐 상종 못할 그런 브랜드예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인 판매량을 보면 아니거든요. 이게 욕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건지 좀 궁금해요. 아니면 뭐 사시는 분들이 욕을 하시는 건지, 그 내돈내산이잖아요. 아니 뭐 진짜 이미지가 안 좋은데 그 다른 3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르쌍쉐, 르노, 삼성과 쌍용차, 쉐보레가 분발을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 격차가 너무 벌어졌나, 앞으로 따라잡지 못하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런저런 생각이 항상 듭니다. 일단 1등부터 다룰게요. 1등은 뭐 지난달도 당연히 여전히 그랜저입니다. 누적 판매량이 이제 11만 대예요. 11만 대. 11만 3,810대, 11만 3,800대인데 전년 대비 62%나 증가한 추세입니다. 9월 판매량은 11,500여 대인데 하이브리드가 4,200대나 판매됐어요. 그러니까 전체 판매 비중의 35, 6% 정도, 상당한 비중이죠. 과거의 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25% 정도, 4대 중에 1대가 하이브리드였다면 이제는 3대 중에 1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2010년 소나타가 보유한 연 최다 판매 기록 15만 2천 대도 가시권에 있어요. 그런데 이때 소나타를 보면 NF 트랜스폼 그리고 YF 신형이 겹친 시기예요. 그러니까 풀체인지 모델의 신차 효과 그리고 구형 모델의 할인 신공이 합쳐진 건데, 2010년에는 택시 외에도 렌터카용과 법인용으로 구형 모델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풀렸거든요. 그래서 기록한 게 15만 2천 대입니다. 이제 풀체인지도 아니고 코로나19로 시장 분위기도 안 좋고 SUV 열풍이 불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랜저가 그 기록을 넘보는 거죠. 물론 결코는 쉽지는 않은 목표입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월 평균 12,700대 이상 판매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건 뭐 정상적으로는 좀 어려워요. 12,700대 연말까지 계속 판다는 건. 그런데 이 현대차가 그 연말 밀어내기는 또 마음먹으면 하거든요. 과거에 글로벌 800만 대 달성이 걸려 있었던 시기, 그러니까 2014년이랑 2015년에는 이거 달성한다고 뭐 11월, 12월에 어마어마하게 밀어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의선 부회장이 이제 한마디를 하거나, 혹은 현대차 국내 영업 본부장께서 욕심을 또 낼지 몰라요. 그러니까 국내 영업 본부장 입장에서는 기아차가 올해 좀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출시한 핵심 모델인 산타페가 좀 부진하고, 뭐 카니발, 소렌토, K5 등이 굉장히 좀 추격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윗선에 그
그분도 뭐 굉장히 높은 고위직이지만 연간 실적 평가 뭐 성과들을 보고할 때 타이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이 뭐 몇만 대를 몇십만 대를 국내 시장에서 팔았습니다. 뭐 그런 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몇십만 대를 팔았습니다. 그랜저가 역대 최고 판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딱 이 타이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타이틀을 욕심을 내면 그랜저의 한 11월, 12월에 판매가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 예전 과거에 글로벌 800만 대 달성 목표를 했던 2014년, 15년 때처럼 굉장히 좀 밀어내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고, 뭐 현대차가 힘을 쓸지 안 쓸지는 좀 더 봐야겠습니다. 이어서 2위는 카니발입니다.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10,000대를 넘겼어요. 사상 최초 월 10,000대를 넘겼다고 하는데 종전 최고 기록은 2018년 4월에 8,800대라고 합니다. 9월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 카니발을 생산하는 소아리 공장도 멈췄었는데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미니밴이 이렇게나 많이 팔리는 시장인가? 아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주차장 좁잖아요. 주차장도 좁고 자녀들도 계속 줄어들고 이게 캠핑이랑 차박 열풍이라기에는 너무 많이 팔려서 저는 좀 놀랐습니다. 신형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사전 계약만 32,000여 대에 달하는데 그 생산 여력에 따라서 최고 기록을 한번 경신할 수도 있고 그랜저를 제치고 1위도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나 라는 게 전망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자녀가 한 명만 있는 입장에서는 카니발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오히려 바로 아래에 있는 소렌토를 좀 선택할 것 같아요. 뭐 두 차종만 본다면 카니발이냐 소렌토냐 두 가지 차종 중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저라면 소렌토 6인승 모델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소렌토로 넘어가서 소렌토가 3위에요. 이것도 나름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8월에는 공장 생산 라인을 조정한다고 해서 산타페에게 잠시 밀렸었어요. 8월 달에 판매량이 6,000대까지 좀 떨어지긴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고객 인도가 시작된 4월부터 9월까지 월 평균 판매량이 9,000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8월 달 6,000대까지 훅 떨어지긴 해도 평균적으로 9,000대 이상 굉장히 잘 판매가 되고 있고 9월 판매량을 보면 밑에 여기 산타페가 지금 4,500대잖아요. 거의 두 배가 차이가 납니다. 이 7월 출시된 그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좀처럼 이 신차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이 소렌토는 하이브리드 비중이 높긴 합니다. 3,300대가 이제 소렌토 하이브리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 산타페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가 생각보다 크다, 심하다라는 의견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현대차에게는 비상이 걸린 수준이죠. 뭐 제가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연식 변경에서 페이스리프트 수준의 파격적인 디자인 변경을 예상해 봅니다. 뭐 신차가 나온 지 3개월 만에 뭐 연식 변경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대차가 그런 건 잘 하잖아요. 빨리빨리 바꾸다. 뭐 이렇게 디자인 변경이라든가 상품성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반영을 하니까 그런 것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다시 소렌토로 넘어와서 저는 하이브리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판매량 9월 판매량이 3,300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약간 물음표 살짝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두 차종을 타봤을 때 디젤이 주행 느낌이 조금 더 좋았었거든요. 물론 배기량에 따른 세금 혜택이나 친환경차 혜택이 있지만 개인 취향이니까요. 그래서 소렌토도 하이브리드가 잘 나가는데 그랜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현대기아차에서 하이브리드의 비중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약간 의미심장한 판매 실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아반떼, 포터가 위치하고 그 밑에 6위 기아차를 좀 보도록 할게요. 기아차도 소나타를 이겼어요. 그랜저가 K7을 압도하고 있긴 하지만 소렌토나 K5가 확실히 디자인을 중심으로 현대차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내수 시장에서요. 뭐 소렌토, K5 그리고 카니발 이런 것들을 합쳐서 봤을 때 현대차 국내 영업에서는 조금 긴장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G80이 6,000대를 넘겼어요. 6,000대. 와. 그러니까 이게 판매량만 보면 판매량입니다. 판매량, 제품력이 아니라 판매량만 본다면 이번 달에 출시되는 BMW 5 시리즈, 뭐 벤츠 E클래스는 수입차긴 하지만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뛰긴 했어요. 그런 차들과 이제 어떻게 이번 달에 5 시리즈와 E클래스 신형이 10월에 출시되기 때문에 G80의 10월, 11월 판매량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좀 궁금합니다. 어떠하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차는 수입차, 국산차는 국산차 구분을 지으면서 G80 판매량이 꾸준히 쭉 나아가느냐, 아니면 뭐 잠깐 5 시리즈와 E클래스가 10월에 출시된다니까 9월에 좀 많이 밀어냈나, 많이 판매량을 끌어올렸나 라는 게 수치는 뭐 10월 달에 보면 알겠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링 탑5, 탑3에 항상 머물던 소나타가 10위까지 밀려났어요. 10위권 끝에 서 있고 산타페는 그 밖으로 나갔습니다. 밀려났습니다. 판매량을 보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어서 저희가 이제 점심시간 15분 뭐 방송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1시간 반 방송할 때처럼은 아니니까 판매량이 많이 바뀐 것들만 좀 짚어볼게요. 쭉 내려가서 코나가 전월 대비 판매량이 97%가 뛰었습니다. 코나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될 예정이죠. 그에 따른 그 재고 모델에 대한 할인 프로모션이 좀 강화됐다. 할인 재고떨이 물량이 좀 반영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밑에서 쭉 내려가 보니까 G4 렉스턴이 155%가 뛰었습니다. 150% 전월 대비 판매량이 엄청 많이 뛰었는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 뭐 내부 직원, 가족, 친지 그리고 협력사를 대상으로 어마어마한 할인 프로모션을 때렸다고 해요. 요거는 제가 오후에 기사로 쓰고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할게요. 기사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스팅어가 있습니다. 스팅어 같은 경우에는 신형 모델이 나왔죠. 신형 모델이 나와서 전월 대비 139%가 뛰었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파워트레인이 2.5 터보로 교체되면서 확실히 제품력은 좋아졌는데 G70 디자인도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가 많죠. G70과 어느 정도 경쟁이 되다 보니까, 물론 뭐 패밀리의 느낌, 패밀리 카로스의 느낌은 스팅어가 확실히 앞서긴 하지만 가격대가 워낙 비슷하다 보니까 G70이랑 비교가 많이 됐었는데, G70 같은 경우에는 파워트레인 변화는 없지만 디자인의 변화가 굉장히 크다라는 입장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벨로스터가 200% 이상 뛰었고요. 르노 조에는 1500%가 급등했습니다. 르노 조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매가 시작됐기 때문에 8월 8대 팔린 것이 기저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판매 실적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뭐 모터래프 본 채널에서 방송을 하지 않다 보니까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뭐 150분, 200분에서 지금 10여 분, 20분이 채 안 되는 분이 보시고 계신데, 댓글로 달아주시면 질문 반영을 하고요.
아니면 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렉스턴 같은 거나 아니면 그 아래 SM6 뭐 이런 것들 차종 같은 경우 특이한 것들은 기사로 저희가 별도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15분 댓글도 없고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요. 저는 내일 12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토래프 신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